PC 연결은 당연히 되고. 오, 이것도 되네. 오, 이것도 돼? 대박.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픽두 아니면 픽도, 한국식으로 오면 픽도겠는데, 네, 픽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 휴대용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네, 픽도사는 로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선 HDMI 기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키지는 없이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에 담겨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에, 네, 어찌 보면 이런 쪽의 제품에 있어서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벤치마크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네, 이 제품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들어있고, 개발자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네, 픽도사의 제품 되겠습니다. 조이패드는 닌텐도 스위치식으로 이렇게 누르고 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구성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HDMI 신호 발신기가 되겠고, 그리고 네, 45W PD 충전기, 네, 그리고 블루투스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이 HDMI 어댑터가 송신기이기 때문에 HDMI 어댑터를 통해서 이렇게 각도를, HDMI를 꽂는 기기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 어댑터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통신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 네, HDMI 방향에 따라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의 어댑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네, C타입 케이블, 그리고 PD 케이블, 미니 HDMI와 HDMI가 있는 HDMI 케이블, 마지막으로 이렇게 C타입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스펙, 그리고 어떤 식으로 통신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간략한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통신을 하는 것은 60GHz의 밀리미터 웨이브, 딜레이가 거의 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수신하는 부분이 이 뒤에 있습니다. 자, 7인치의 1080p 디스플레이, 카메라용 삼각대 등에 장착할 수 있는 홀이 밑에 있고, 스피커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 그리고 뒤로 가기, 볼륨과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 자, 그리고 이어폰, 자, 충전을 위한 C타입 단자, 통신을 위한 USB 3.1 포트가 있고, 그리고 미니 HDMI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풍구가 위쪽과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가 8000mAh가 들어가 있는데, 무게는 네, 544g. 본체만의 무게는 380g으로 나와 있는데, 옆에 이 패드가 두 개가 있어서 무게가 500g대가 나옵니다. 비교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스팀덱인데, 스팀덱 680g이죠. 크기도 한번 보시면 화면 사이즈는 7인치로 같죠. 크기 차이는 보시면,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스팀덱이 워낙에 옆으로 넓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죠.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아주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조이콘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 중에서, 호환 조이콘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조이콘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제품은 스팀덱이나 다른 UMPC와는 달리 뭐 램, CPU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배터리와 통신 기기만 들어있습니다. 컨트롤러도 이 두 개가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뭐 이 내부에는 컨트롤을 위한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뭐 일단 밀리미터 웨이브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송신기를 HDMI 신호가 나오는 그 어떤 기기에라도 꽂게 되면 HDMI 신호를 무선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무선 신호가 바로 밀리미터 웨이브인데 3.96 기가 bps. 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HDMI 신호가 나오는 그 어떤 기기에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뭐 딜레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앱도 필요 없고 인터넷도 필요 없습니다. 이 송신기가 연결될 기기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 신호도 압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와이파이의 경우가 0.3GBps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2.1Mbps, 와이파이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와이파이의 레이턴시가 200ms인데 비해서 이것은 2.5ms 이하, 거의 뭐 느낄 수 없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가 문제인데 30m 거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집에서 와이파이 쓸 때 기가 와이파이와 일반 와이파이 둘 중에 기가 와이파이가 속도는 더 빠른 반면에 거리가 짧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거리에 있어서 장애물을 통과를 잘 못합니다. 즉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벽을 뚫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뭐 뻥 뚫려 있으면 30m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건 좀 아쉽죠. 왜냐하면 거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이제 한번 켜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듀얼 모니터 설정을 해놨는데, 이쪽 모니터가 들어가는 HDMI 신호를 한번 여기에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DMI 케이블, 그래픽카드에 꽂게 되면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죠. 그래픽카드에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숯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젠더를 또 하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꽂고 이쪽이 이제 신호를 쏴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전원 공급은 USB 포트에서 공급을 해도 됩니다. 이 송신기에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이제 본체를 켜주게 되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자,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깜빡깜빡이고, 자, 이쪽에도 이제 파란색이 들어오고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 세컨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자, 뭐 그야말로 이제는 세컨 디스플레이가 된 셈이죠. 네, 듀얼 모니터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080p, 그리고 리프레시 레이트는 60Hz입니다. 네, 시야각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각 네, 상당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IPS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1080p. 네, 이렇게 보시면 뭐 딜레이 전혀 없이 그냥 유선으로 연결된 것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이패드를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 이 USB 수신기를 꽂아주고, 불이 깜빡깜빡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페어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페어링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EP까지 접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저쪽에 LED가 이제 깜빡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이제 게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윈도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미러링 상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러링 상태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딜레이에 민감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께서도 뭐 특별히 딜레이를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디스플레이 화면 전송이 딜레이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 블루투스 컨트롤러 딜레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느낌으로 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면서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의 딜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유선으로 하는 거와 현재 뭐 거의 같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거와 뭐 느낌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딜레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격투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고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운드도 상당히 박력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최대 사운드로 하면 저는 정말 딜레이를 전혀 못 느끼겠는데 고수분들은 또 보시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10배로 느리게 해서 한번 이 누르는 타이밍과 캐릭터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전혀 딜레이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기술도 상당히 잘 나갑니다.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뭐 기술 나가는 것도 정말 잘 나갑니다. 자, 이제 차세대 콘솔 게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송신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도 이렇게 잘 인식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컨트롤러가 듀얼 센스로 인식이 안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듀얼 센스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디스플레이 화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PS4에서는 이 조이스틱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PS5 그리고 차세대 엑스박스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뭐 대부분의 유저들이 차세대 기기를 소파나 침대에서 편하게 하길 원할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 3와 같이 과거에 HDMI를 지원하는 게임기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닌텐도 위의 경우에는 USB 포트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3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플스3까지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UMPC들로 뭐 에뮬레이터를 돌려서 할 수는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3나 뭐 구 엑스박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리모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몇 안 되는 9세대 게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도 됐기 때문에 9세대 엑스박스 1이라든가 엑스박스 X 이런 것들도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닌텐도 스위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스위치 들고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리모트로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텐데, 해상도가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뭐 720p고 이 기기는 1080p니까 HDMI로 미러링을 하면 1080p로 더 좋은 화질, 그리고 뭐 화면 사이즈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비교해 보니까 뭐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런 식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다가 뭐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이 스위치 본체를 가지고 또 하면 되고, 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스위치의 경우에는 조이콘을 바로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신형 스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치도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란 법은 또 없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변경해 주면은 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팀덱도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귀찮은 점은 이렇게 기기가 변경되면 네, 이렇게 블루투스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팀덱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무게도 살짝 가볍고, 정말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서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모트 앱을 사용해서 하는 거와 딜레이 없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이 게임기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기기 중에서 뭐 이 기기를 연결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비타 TV, 비타의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도 없고 그야말로 실기 아니면 비타 TV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 기기는 또 화면이 너무 작고, 비타 TV로 하기에는 또 비타 게임이 그렇게 해상도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픽도 게임기가 비타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7인치 비타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 TV가 컨트롤러를 상당히 가리는 편인데 듀얼쇼크 3 외에는 거의 잘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비타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도 정말 딱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파워 버튼이 메뉴 버튼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와서 첫 번째 메뉴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돌아가기, 그리고 색상,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 네, 메뉴 나가기고, 자, 여기 첫 번째에서 파워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HDMI 그리고 타입 C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눌러서 내려간 다음에 파워를 눌러서 타입 C를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PD 케이블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갤럭시 폰 특히 네, 이렇게 갤럭시 폰과 연결해서 덱스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어링 모드에서 네, 이렇게 블루투스로 들어가면 조이콘 L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 안드로이드가 조이콘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OS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조이콘 오른쪽. 네, 아쉽게도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웬만한 기계들은 다 이렇게 화면을 전송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타입C를 지원하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데 연결해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픽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한 휴대용 게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DMI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표준적인 USB 방식의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기는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해서 정말 딜레이 하나 없이 유선으로 연결한 것 같은 그런 플레이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시간 정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따끈따끈해졌는데 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 CPU나 GPU 뭐 이런 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로틀링도 전혀 없고 네,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밀리미터 웨이브의 특성, 높은 헤르츠의 특성상 벽을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안테나와 게임기 사이에 방해물이 전혀 없어야지만 작동한다는 점, 그것이 또 큰 단점이 되겠고 뭐 생각보다 무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큰 단점, 차세대 게임기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트 앱이 없는 콘솔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PC에서는 세컨 모니터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현재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273달러 옵션이 종료가 되었고 324달러에 현재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도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 3월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인데 그때 사용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얻게 될지 아마 그때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저로서는 여러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개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이 어떤 평가를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